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핫한 순서입니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중 관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곽상준 부장님, 최고민수 박민수 투자 전문가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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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전에 반미정서, 반중정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역대급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부장.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깜짝 놀랐죠. 우리가 생필품의 기초적인 것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재조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의식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바른 방향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건을 싸게 팔든가 아니면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못 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최고민수님, 트럼프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무모해 보이는 짓을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지극한 공헌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 그 북부 오데오 인근에 옛날에 철강 자동차를 하던 오래된 제조업 중심지인데요. 네. 아시아의 나라들,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신흥국에 밀려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의 중요한 인물들이 못 배운 백인들입니다. 그 못 배운 백인들이 이번에 누굴 뽑아줬냐? 트럼프를 뽑아줬습니다. 다시 찾고야 말겠어. 그러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제조업 부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밀려있는 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된다. 네. 보호막 방법은 바로 관세입니다. 세금을 잔뜩 매겨서 너희들 잠깐만 있어.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미국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중국!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자, 곽상준 부장님, 관세 전쟁에서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최고민수님은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회담을 했습니다. 서로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또 완벽한 합의는 또 아닙니다.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90일 유예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임시 휴전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90일 유예 협상을 했을까요? 언제 시점에서 이렇게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의 마트 사장님들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트에 뭐가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뭐 월마트라든가 뭐 코스트코라든가 K마트라든가 이런 사장들 만나서 사장들이 그랬어요. 곧 매대가 빌 겁니다. 왜냐면 다 관세를 올려버리면 아무도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해요. 납품을 안 할 테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미국이 좀 걱정이에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종이 쪼가리인 달러를 받고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판매하고 네.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질서를 잡아줬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달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게 50년 이상,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로. 근데 이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데
사람들이 미국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네.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한테 물건 잘 팔고 달러 받은 걸 가지고 어디다 쟁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 안전한 게 미국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국채나 사놔야 되겠다 하고 국채를 계속 꾸준히 샀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야 미국 국채 믿을 수 있어? 미국 믿을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친구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예. 어떤 효과가 미국 일어나는 국채를 파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위로 튄다는 얘기가 되죠. 네. 금리가 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대출받아 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커지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겠죠. 네. 이미 미국의 소형 기업들, 그다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예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상대하는 중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녹아내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이 녹아내리는 국면을 잘 견딜 것이냐, 누가 배고픔에 익숙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배가 고파 본 사람이 좀 더 잘 견딜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십니까? 다릅니다.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불리합니까?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하면 네. 잘못하면 자기들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빠른 시일.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90일 유예를 일단 해놓은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30%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제품에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할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짧게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심각한 의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올해 안에 승부를 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올해 안에 못 내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될 것이냐? 왜냐면 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단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짓겠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와서 지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법 절차가 또 허락이 돼야 되고 네. 뭐 기업이 원하는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임기 내는 못 짓지 않을까요? 지금 시도를 하더라도. 예, 아마도 실질적인 관세를 매겨서 효과를 내기보다도 그런 신용으로 해주면 관세를 깎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면 못 견디고 원하는 대로 30% 관세를 받아가지고 팔 거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 관세를 시행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수출이 뚝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네. 웬걸? 뚜껑을 따봤더니 8.1% 늘었어요. 그럼 미국에 많이 팔았어? 아닙니다. 미국에는 약 20% 줄었어요. 네. 그럼 어느 나라에 많이 팔았냐?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형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것 같은데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중국은 등소평 그 사람이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주석은 딱 2번만 해라. 5년씩 2번만 해라. 네. 그 규칙이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네. 그걸 깨버렸죠. 네. 3번째 연임을 했습니다. 네. 3번째 연임을 하고 천안문 사태가 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되면서 아무 일 없이 3연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4연임을 해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마음이 과연 편안할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국인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놉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전쟁 세게 붙으면 일자리 다 없어집니다. 네. 과연 중국이 미국 빼고 수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수출량을 받아줄 나라는 결국 미국밖에 미국이다. 없다. 결국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정한 조건을 들어주면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건 30%를 올렸다가 10%로 내리는 건 누구 맘이다? 트럼프 맘이다. 맘입니다. 그러다가 35% 올리는 것도 트럼프의 맘이다.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출을 할래 말래 하는 건 트럼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이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옛날처럼 그렇게 미국한테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또 힘이 있긴 있죠. 예, 과거보다는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과거보다는. 예, 그냥 간단한 얘기로 보면 중국에서 내가 $10,000 줄게 열심히 일해 하면 줄을 서 있지만 미국 같은 데서 $10,000 줄게 일해 이러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어요. 이런 구조적 차이를 그냥 우리 이제 제조업 할게 한다고 바로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들 부자예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연봉 1억, 2억을 받아도 서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10,000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제조업을 여기서도 하겠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진짜 대왕 고래 싸움에 낀 어떤 그런 신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방위 분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은 방위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를 통해서 방위비 협상의 일정 부분을 노리려고 할 거고요.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배들, 군용선들이 되게 낡아갑니다. 네. 심지어 중국의 해군력보다 뒤진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하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이 슬기롭게 좀 이겨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데요. 한국의 생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대체하고 싶다면 네. 항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 미국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투자할 부분들은 앞서 우리 민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예, 천천히 해줄 듯 안 해주는. 아,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1달러입니다. 아, 두 분의 생각이 네. 너무나 비슷했다는 얘긴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위해 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무역 전쟁의 승리는 대한민국이 할 것이다.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잘 살아남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해서 두 분의 생각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였으나 매우 비슷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랑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뭐 1달러, 5달러 역대 최고로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곽상준 부장님 생각이 네. 달라 다녀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우리 최고민수님이 말이 최고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방송해 본 중에 행동이 제일 현란하신. 그쵸? 동작이 너무 하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할래 말래 하는 건 트럼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일 거예요. 네. 최고민수님의 전략에 걸려드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근데 이 트럼프 관세 폭주의 끝, 뭐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렸다가 갑자기 유예하고 관세를 때렸다가 유예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패턴이 이미 좀 들킨 것 같기도 해요. 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의로 협상하지 않은 나라는 다시 높은 관세를 적용시키겠다. 이런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